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기아자동차의 2020 소렌토입니다. 소렌토는 지난 2002년 데뷔한 모델로 1세대 모델이 2002년부터 2009년, 2세대 모델이 2009년부터 2014년, 그리고 현 모델은 3세대 모델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모델입니다. 경쟁 차량인 현대자동차의 산타페 TM 등장 이후에도 지속적인 상품성 개선으로 시장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모델인데요. 2020 소렌토라고 해서 다시 한번 상품성을 개선하면서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일단 다크크롬 라디에이터 그릴을 채택을 하고 있어서 그 패턴이라든가 그릴의 형상 이런 것들을 조금 달리해서 분위기를 다르게 보여주고 있고요. 풀 LED 타입의 헤드램프랑 DRL 그리고 포그램프까지 전부 다 LE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에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소소한 부분이지만 최신 트렌드들을 꾸준하게 잘 반영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LED 타입 헤드램프는 야간에 시야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네, 지금처럼 보시면 폭도 넓으면서 직진성도 확실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밴딩 라이트라고 해서 헤드램프가 스티어링의 조향각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핸들을 돌리면 헤드램프와 같이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근데 이게 정차 시에는 같이 움직여주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약간의 차를 움직이고 나서 드라이브를 놓고 움직이면서 조향을 했을 때는 좀 움직여줍니다. 2.1L 디젤 싱글 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고요. R2.22 VGT라고 하는 엔진이 적용이 됩니다. 배기량은 2199cc, 자동 8단이 매칭되고요. 공인연비는 12km입니다. 전장은 4800mm고요. 휠 베이스는 2780입니다. 2020 소렌토에 적용된 휠은 마스터 전용 19인치 크롬 스포터링 휠이 다른 디자인 패턴으로 적용이 됐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 55, 19입니다. 2014년에 데뷔한 모델로 디자인에 큰 변화 없이 꾸준하게 모델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더라도 그렇게 거부감 있는 디자인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면이나 선을 강조하기보다는 부드러운 라운드형 디자인을 띠고 있고요. 또 측면에서 바디라인도 상당히 안정감이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둥근 형태를 띠고 있고 360도 뷰 카메라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 카메라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서 바디라인을 보더라도 당시의 경쟁 모델이었던 산타페에 비해서 조금 더 넓은 휠베이스를 확보를 해주고 있어서 완전히 대형 SUV로 가기 직전에 중형 SUV에서 좋은 반응을 보였던 차량으로 알고 있고요. 상품성 개선을 통해서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렇게 촌스럽거나 많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지금 들고 있지 않습니다. 크롬도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크롬 라인을 형성해주고 있고 도어 하단 쪽에도 깔끔하게 크롬으로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둥글둥글하고 부드러운 이미지가 SUV의 강한 이미지랑 접목이 되면서 조금 편안한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일램프는 LED 타입이고 그래픽도 계속해서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에 잘 부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쪽에서 봤을 때의 안정감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딱 봤을 때의 안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은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디퓨저 부분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요. 튜온 패키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컬러를 블랙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머플러는 트윈 팁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전동 테일게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작동 부드럽게 되고 실내 공간도 제가 지금 타는 모델이 마스터 7인승 모델입니다. 4륜구동 모델이고요. 3열 시트를 접고 2열까지만 셋업을 한 상태에서 차량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넓은 실내 공간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 3열 시트에 접고 펴는 게 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수동으로 조금 당겨주시는 불편함은 있지만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고요. 또 2열 시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간단하게 레버만 잡아 당기면 이렇게 접어집니다. 그래서 시트백을 접었을 때는 꽤 넓은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또 리어 전용 에어컨이 달려 있어서 어떤 3열 공간, 2열 공간에 앉은 분들의 쾌적한 이동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닥 부분까지도 조금 깔끔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잘 갖추고 있는데요. 펑크 수리키 갖추고 있고 이쪽에는 별도의 공간이 있어서 공간 활용 측면에서 조금 더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테일게이트는 여기서 전동 스위치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작동을 하고 항상 좀 부드럽게 잘 작동하는 편입니다. 네,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약간 올록볼록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립감도 나쁘지 않고 크기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 키 버튼이라고 하죠. 버튼이 앞쪽에만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도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쉽네요. 실내를 봤을 때의 느낌은 상당히 넓고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도어가 하단까지 굉장히 좀 마무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커버링이 잘 되어 있으면 이쪽에 먼지가 묻지 않기 때문에 승하차 시에 다리 쪽에 오염물이 묻는 그런 것도 방지를 잘 해준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측면 도어부터 설명을 드리면 전동 시트 적용이 되고요. 2개까지가 메모리가 가능합니다. 윈도우 컨트롤 패널은 이렇게 플랫하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 편인데 사용할 때 큰 불편은 없고요. 키가 조금 크신 분들은 이게 앞쪽에 있기 때문에 살짝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버튼의 조작감 좋은 편이고 운전석과 조수석은 오토로 작동을 합니다. 내포켓은 각도라든가 크기 모두 적당하고요. 마무리까지도 꼼꼼하게 잘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크게 보여지지 않는 것 같고요. 키킹 플레이트에는 알루미늄이 되어 있고 여기 소렌토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는 4A 타입 럼버 서포트를 포함하고 있고 시트 안장까지 이렇게 전동으로 길이가 조절이 되네요. 안장 쿠션도 괜찮고 약간의 날개 부분, 요 안장이라든가 시트백 부분에 날개를 조금 도톰하게 해주고 있어서 몸을 잘 잡아주는 편입니다. 요런데 퀼팅 처리한 것도 조금 고급감을 높여주고 있고 기본적으로 시트의 쿠션이라든가 가죽의 재질이 상당히 좀 보완이 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헤드레스트는 다 좋은데요. 쿠션이 조금 단단한 느낌이 있어서 약간만 더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렌토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네요. 그리고 바닥 부분을 보시면 가속 페달은 금속하고 고무가 혼합되어 있는 스포츠 타입이고요. 풋레스트는 보시는 것처럼 넓이가 적당합니다. 길이가 조금 짧은 듯 싶지만 이렇게 바로 올려놨을 때 위쪽에 뜨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는 않고요. 안쪽에 보시면 흡음재 같은 경우도 좀 꼼꼼하게 잘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석 좌측에는 클러스터의 밝기 조절부터 자세 제어 장치까지 스위치들이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공조 장치는 지금 약간 매트한 느낌의 은색으로 잘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능상에도 문제가 없고 인테리어적으로도 크게 그렇게 거슬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이 부분에 스티치를 인지적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요. 그냥 이 플라스틱 재질 자체가 나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셔도 좋겠는데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좀 어색함을 남기는 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실내에 타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웰컴 라이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시동은 버튼 타입입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전반적으로 2.2 엔진은 상당히 좀 안정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소음하고 진동 부분에서도 비교적 좋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지금 7인치 TFT LCD가 가운데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능적으로나 시인성 측면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좀 익숙하다는 느낌 들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해보면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4가지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픽이 조금 더 화려했으면 아니면 조금 더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스티어링은 지금 4스포크 타입이고요. 에어백 부분, 이 혼 부분에 이렇게 또 인위적으로 플라스틱의 그 스티치를 구현을 하셨는데 하려면 가죽으로 그냥 하든가 아니면 그냥 놔두셨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왼쪽에는 인포테인먼트 컨트롤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오른쪽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요거는 주행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마음에 듭니다. 부드럽게 작동을 해주고 조향 보조까지 아주 연동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 8단 모델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의 느낌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인포테인먼트 패널은 지금 터치가 가능하고 기본적인 메뉴는 많이 익숙한 형태, 그리고 안드로이드 오토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 카플레이와도 연동이 되고요. 근데 2020 소렌토를 출시를 하실 때 개인적으로는 10.25인치 그 와이드 타입 소울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의 인포테인먼트 패널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마 다음번 풀체인지가 되면서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됐으면 참 상품성 개선에 좋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 장치는 푸시 타입하고 로터리 타입, 그리고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에 불편함은 없고요. 비상등 스위치도 부드럽게 잘 작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이런 스위치 끝부분도 보시면 참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요. 또 이렇게 만졌을 때, 조작을 할 때에 이 손끝에 닿는 느낌도, 이 인포테인먼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들이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쓴 차량이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히팅 3단으로 조절되고, 통풍 시트도 이렇게 3단으로 조절이 됩니다. 이 스위치 크기도 좀 큼직하고 각도가 약간 이렇게 꺾여 있어서 사용할 때 좀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커버링이 이렇게 가능한데요. 12V 파워 아울렛 양쪽으로 되어 있고, 옥스 단자, USB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요. 큼직한 스마트폰도 거치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 하이그로시는 조금 지양해 주시고, 이 뒤에 이어지는 이런 좀 매트한 느낌의 블랙으로 갔으면은 조금 더 좋았겠다, 좀 실용적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어는 8단 자동 기어가 들어가 있고, 그립감 나쁘지 않고, 조작감도 실내에서는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요거는 수동 모드에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드라이브 모드하고 전동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그다음에 파킹 센서 온오프, 360도 파노라마 뷰를 볼 수 있는 카메라 온오프까지 준비가 잘 되어 있네요. 컵홀더는 이 커버링이 가능한 타입이고요. 2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 작은 부분이지만 여기에 수납 공간이 있어서 조금 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뭐 지갑이라든가 스마트폰 같은 것도 여기다 거치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고요. 암레스트 크기 적당하고, 각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쪽 공간은 깊이도 있고 넓이도 괜찮아서 활용도가 좋고요. 또 위쪽에는 이렇게 살짝 2단으로 이렇게 수납함을 별도로 마련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실용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 쪽에 보시면 이렇게 푸시 타입이고요. 수납함은 크기는 딱 적당한 정도. 이 폭이 좀 더 높았으면은 안에 여러 가지의 소지품들을 좀 많이 보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조수석 쪽 전반적인 디자인하고 느낌 한번 보시고요. 뒷좌석 설명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에 선쉐이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수동이지만 선쉐이드 아주 좋습니다. 아이 키우는 집에서 너무 좋죠. 그리고 윈도우는 끝까지 내려갑니다. 열선 스위치는 지금 2단으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등받이까지 따뜻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넷포켓에는 이렇게 병을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앞쪽을 조금 더 넓게 해줬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바닥은 거의 완전히 평평한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레그룸을 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공간감 크게 부족함도 없고요. 시트 등받이 각도도 조절이 되고, 또 이런 쿠션감이나 이 끝에 처리된 이 필팅 처리라든가 가죽의 질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뒷좌석은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실내에 탔을 때의 느낌은 휠베이스가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먹이 한 3개, 2개는 충분하고요. 3개 정도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용 에어벤트 준비가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USB 파워 아울렛, 그 다음에 AC 220V도 있고요.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이렇게 3가지를 커버링이 가능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좀 편안하게 충전을 해가면서 여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크인 스위치, 조성의 워크인 스위치도 달려 있고, 지금 조명은 LED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실내등에는.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워낙 오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개방감이 쾌적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서 보시는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 한번 보시고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계속 꾸준해서 상품성 개선을 해 주었고, 또 기본적인 컨셉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 약간 보수적인 느낌을 담고 있는 그런 대표 중형 SUV이기 때문에 크게 거슬리거나 부족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3열 공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3열 이 진입하는 이 공간이 이렇게 조금 넉넉하진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앉게 되면 성인이 앉아도 잠깐 동안은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장거리 여행을 하거나 이렇게 하실 때에는 어린 아이들은 뭐 앉을만 하지만 성인이 앉아서 장거리 여행을 하기에는 조금 불편할 것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양쪽으로는 지금 보시면 이 수납 공간하고 컵홀더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USB 파워 아울렛도 이렇게 뒤쪽까지 꼼꼼하게 잘 갖추고 있습니다.
3열 전용 리어 에어컨하고 에어 벤트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온오프 기능하고요. 바람의 세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헤드룸이 조금 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좀 재미있는 게요. 운전석 뒤쪽은 컵홀더가 뒤쪽에 있고 수납 공간이 앞쪽에 있고요. 조수석 뒤쪽은 컵홀더가 앞쪽에 있고 수납 공간이 뒤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USB 파워 아울렛 때문에 저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3열의 공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2020 소렌토 2.2 디젤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R2.2 EVGT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시내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마스터 스페셜 모델로 4륜구동 옵션을 포함하고 있고요. 거의 풀옵션 모델이라서 차량 가격이 기본 가격이 3,500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4천만원을 넘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뭐 옵션을 추가할 게 없을 정도로 상당히 옵션이 많이 잘 갖춰져 있는 모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식이 조금 됐죠. 2014년도에 데뷔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옵션이 상당히 잘 갖춰주고 있어서 크게 부족한 느낌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내 주행에서 연비 부분을 언급을 먼저 드려보고 싶은데요. 평균 연비는 약 8.5 정도로 측정이 됐습니다. 100% 시내 주행만 했을 때의 연비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약 1km 정도, 7.5에서 9.5 요 정도 사이도 왔다 갔다 했지만 평균적으로는 8.5km 정도를 유지를 해줬습니다.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상당히 안 좋은 조건에서는 뭐 7km 후반대까지 연비를 간헐적으로 보이기도 했는데 어쨌든 8km대 연비는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었고요. 시내 주행에서는 지금 차량 크기도 있고 중량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살짝 좀 둔할 거라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핸들의 반응도 그렇고 악셀도 디젤 터보 엔진을 장착한 차량치고는 저는 좀 가벼운 편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촘촘하게 기어비가 세팅이 되어 있는 8단 자동 미션과의 매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시내 주행에서도 크게 부족하거나 답답하다라는 느낌은 많이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인치 휠을 장착을 하고 있어서 승차감이 좀 튀거나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 시내 주행에서도 크게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고요. 지금처럼 과속방지턱을 이렇게 넘어봐도 많이 튄다라는 느낌보다는 부드럽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전달을 해줍니다. 맥퍼슨 스트럭과 멀티링크의 조합이 상당히 안정감을 이루고 있고요. 또 시장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그 세팅값, 너무 울렁울렁할 정도의 부드러움은 조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또 너무 단단한 것도 사실 그렇게 국내 소비자분들이 많이 선호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값을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기아자동차 소렌토 잘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과속방지턱을 넘어봐도요, 상당히 부드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네요. 소렌토 뒷좌석에 타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앞좌석에 탔을 때보다는 약간 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에 지금 7인승이기 때문에 시트를 접어놓은 상태인데 공명음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량의 휠베이스도 적절하고 또 공간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뒤에 성인이 앉아서도 장거리 여행을 할 때 크게 불편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측면의 선쉐이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열선은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등받이하고 안장까지 따뜻하게 지원을 해줍니다. 바닥이 이렇게 평평하게 있기 때문에 장거리 갈 때 조금 더 편안하게 갈 수 있고요. 시트백 각도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는 운전할 땐 잘 몰랐는데요, 뒤쪽에 앉아서 보게 되면 개방감이 상당하고요. 덕분에 실제보다 조금 더 실내가 크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했을 때의 연비는 약 13.8 정도 유지를 해주는 것 같고요. 최고는 저는 15.2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2 디젤 엔진과 8단 미션과의 매칭이 상당히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2.2L 디젤 엔진과 4륜구동, 거기에 8단 자동 미션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뭐라 그럴까요? 전체적인 느낌이 상당히 좀 안정화되어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데뷔한 모델로 꾸준하게 상품성을 개선하면서 지금까지 시장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소렌토 같은 경우는 그 매니아층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많이 좀 보수적인 느낌이 살짝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소소한 어떤 실속을 잘 챙겨주고 있는, 예, 그런 느낌의 차량이고요. 또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소비자들한테는 여전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형제 차량이 산타페 TM이 풀체인지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풀체인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은 지금 R타입 MDPS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초반에, 극초반에 나왔을 때는 약간의 좀 불안감이나 좀 보타가 많이 필요하거나 이러한 소소한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지금 2020 소렌토 모델에 와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느낌을 잘 전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브레이크 성능은 극초반에 살짝 부드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살짝 부드러우면서 직후부터 강하게 담력을 주는, 예,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일상적인 주행에서 글쎄요, 저는 뭐 크게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차량의 무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초반부터 강한 담력을 줄 수 있는 브레이크로 보완을 해줬으면은 뭐 물론 좋겠죠. 근데 차량을 선택하거나 또 일상에서 이 차를 주행함에 있어서는 크게 뭐 부족하거나 불편한 느낌, 뭐 불안하거나 이런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조향 보조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작동을 할 때의 느낌도 특히 이제 가감속에서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상당히 부드럽게, 뭐 속된 표현으로 저라든가 아니면 웬만큼 운전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부드럽고 매끈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어서 사면 놀랄 정도로 상당히 좀 안정화되어 있는 단계에 올라와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감속했다가 가속을 할 때 그 매끄러움은 이 정도면은 뭐 수입차랑 비교를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느낌을 전달을 해주고 있고요. 또 조향 보조도 뭐 한 1, 2분 정도,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상당 부분 차량의 컨트롤이 가능한, 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 역시도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소음하고 진동 부분을 조금 언급드려 보겠는데요. 지금처럼 이제 터널에 들어와 보면 조금 더 극명하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A필러 쪽에서 전해오는 풍절음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 제어가 되어 있는 편이고, 바닥에서의 소음도 이 정도면은 저는, 예,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다만 진동 부분은, 예,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핸들에서의 느낌 또는 이 측면의 도어나 이런 데서 전달되는 진동은 그렇게 크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바닥하고 이 엉덩이 쪽에 약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간질간질한 느낌이 들 정도로 진동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품성 개선을 하실 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차세대 모델이 나올 때에는 이런 뭐 기존에 잘해주고 있는 소음 쪽은 꾸준하게 좀 더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동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면에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합니다만은 HUD도 상당히 시인성이 좋은 편이고요. 큼직하면서도 안쪽의 컬러를 그린 컬러를 중심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도 적은 편입니다. 분명히 잘해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풀 LED 타입의 DRL, 헤드램프, 포그램프 완전히 다 LED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운전을 하게 되면 시야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또 밴딩 라이트라고 하나요? 이 스티어링 핸들 조향에 따라서 라이트가 움직여주는 역할도 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야간 운전할 때의 시야만큼은 뭐 지금 14년도 데뷔한 차량이다 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정도로, 물론 상품성 개선을 했고 또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 변화를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잘 대응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나온 차량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최근에 데뷔한 차량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만족감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또 소소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이 가죽도 질감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한 뭐 3년, 4년, 뭐 5년 정도 사용을 해보고 이게 얼마나 유지를 해주는지, 또 그립에 끈적끈적함은 없는지,
반딱반딱해지는 느낌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은 사용을 해가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신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은 타공으로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처리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립감이 좋고요, 끈적임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가죽 질감도 나쁘지 않고, 크기도 이 정도면은 크지도 작지도 않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의 만족도를 높이기에 적절한 그런 준비인 것 같고요. 서스펜션은 앞쪽에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 멀티링크, 전형적으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서 특히 잘해주고 있는 셋업인데요. 소렌토에 와서도 충분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뚱뒤뚱 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고요, 또 너무 단단해서 불편한 느낌은 들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모노코크 타입의 바디를 사용하고 있고, 또 중형 SUV에서 그에 걸맞는 승차감을 잘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지금 전자식 사륜구동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급격하게 코너링을 한번 몰아붙여 봐도 충분하게 잘 버텨줍니다. 서스펜션 셋업도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전륜구동 모델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전자식 사륜구동이 그립을 좀 더 많이 확보하고 구동력 배분을 충분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코너링도 이 정도 등급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저는 주로 에코랑 스마트 모드를 많이 설정을 하고 주행을 했습니다. 물론 스포츠라든가 다른 셋업도 한번 준비를 해 봤었는데, 스마트를 주로 세팅하고 다니시면은 에코부터 스포츠까지 고른 영역을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기존 그냥 일반 모드, 컴포트 모드나 에코 모드랑 스포츠 모드의 차이를 조금만 더 좀 벌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스포츠 모드에서는 엔진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반응 속도 같은 부분은 잘 좀 대응을 해주고 있는데, 엔진의 회전음, 질감이라든가 아니면 배기음을 조금 더 과감하게 셋업을 해줬으면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국산 차량을 시승할 때마다 이 얘기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기술력은 갖춰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쪽의 전반적인 시야도 상당히 좀 넓고 쾌적한 편이고요. 사이드 미러도, 아웃사이드 미러도 보면은 둥글게 원형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시각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전달을 해주면서 이 미러의 크기도 아주 적절합니다. 약간 큰 편에 속하지만 이렇게 부담스럽게 다가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전반적인 운전 시야,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미러의 크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잘 대응을 해주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의 유보라고 하나요? UVO, 현대자동차의 블루링크 같은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를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카카오 아이하고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물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것들과 연동도 지속적으로 지금 개선을 통해서 잘 대응을 해주고 있는 점도 주목해 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완벽하게 자연어 처리는 해주지 못하지만 음성 인식을 해서 다양한 명령어들을 대응을 해주는 그런 모습도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휠베이스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항속 주행을 했을 때의 안정감은 저는 이 동급에서는 상당히 좀 높은 편에 속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19인치 휠을 적용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튀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고 있는 점도 기아자동차가 분명히 잘해주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노면이 좋지 않은 데에 들어오더라도 바닥 쪽에서 충분하게 잘 제어를 해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서스펜션도 그렇고 소음 부분도 바닥 쪽에서 충분하게 대응을 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고속도로에서는 HD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 예를 들면 구간 단속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동식 단속 구간 이런 데에서 적절하게 규정 속도로 잘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140 또는 160 속도를 조금 높게 세팅하더라도 그 단속 구간에 들어들게 되면 자동적으로 감속을 해줬다가 다시 재가속을 해주는 아주 편리한 기능인데요. 실제 사용을 해보면 굉장히 편리하기도 하지만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속 100km는 8단 기준으로 했을 때
1470, 1500이 조금 안 되는 RPM에서 100km가 구현이 되고 있어서 실제로 8단 미션을 가지고 운행을 할 때는 정속 주행할 때 실내에서 느껴지는 어떤 소음 수준이라든가 뭐 엔진의 부하도 조금 적은 것 같고요. 연비 효율 측면에서도 분명하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승 차량에는 지금 JBL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면은요. 예, 고음도 비교적 맑게 들리는 편에 속하는 것 같고요. 또 중음보다는 저음대가 조금 탄탄하게 재생이 되고 있지 않나, 예,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뭐 깊이 있게 이 그 소리에 대한 조예가 깊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깊이 있는 리뷰는 못 해드리지만, 아무튼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들었을 때 사운드 시스템은 그 정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기아자동차의 소렌토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